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9장까지 클래스, 객체어 클래스 1, 2, 3장을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스태틱도 배웠고, 그리고 인스턴스에 관련된 거, 그리고 오버로딩이 뭔지, 그리고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메서드, 뭐 스택, 뭐 등등 다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듯이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10장이고요. 생성자와 변수의 초기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란 제가 아마 이전 강의나 저번 챕터에서 제가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뭐 그래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성자를 모르면 상당히 이것도 코딩 프로그래밍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생성자는 영어로 constru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닥스에 봐도 constr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바 닥스에. 그죠? 클래스를 보면 const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클래스의 생성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생성자는 이제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몇 가지 조건만 이제 제외하면 제가 늘 이전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메서드와 같아요. 메서드. 메서드가 뭐였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 메서드였어요. 그죠? 뭐 어떤 하나의 기능을 줘서 이제 하는 선언부와 구현부가 있는 게 바로 메서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메서드를 와 같은데 자 한번 보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호출되는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만약에 밑에 보면 자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치죠. student 해서 s1 해서 new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호출할 때 뭐예요? 자, new는 메모리 공간에 힙에다가 이 스튜던트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들이 이제 잘 안다. 그죠? 잘 압니다. 그죠? 인스턴스 멤버들 중에서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들을 힙에다가 이렇게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생성자 호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생성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생성자를 직접 코딩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 이런 것들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잖아요. 근데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메서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기본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이거를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알아서 추가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봅니다. 인스턴스 변수의 초기화 또는 인스턴스 생성 시 미리 수행할 코드를 작성을 한다. 왜? 이걸 호출하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니까 거기에서 초기화를 하든 아니면 복잡한 뭐 내용이라든지 할 등간에 미리 초기화를 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 보면 이해를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란 생성자 호출 시 매개 변수 값으로 인스턴스 변수의 값으로 대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 알아요. 자 보시죠. 그래서 생성자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should be입니다. should be 아니면 must be를 하든 간에 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성자를 생성하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고 프로그래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생성자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없을 때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에 알아서 생성을 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죠.
student 해서 이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S1은 new 연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주소를 가지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나서 student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new 연산자에 의해서 힙에 student 클래스의 인스턴스 붕어빵이 만들어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그죠? 그래도 그 다음에 얘가 호출이 되거든요. 얘가 호출이 되는데, 생성자 student가 이거를 이제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 수행 코드를 실행한다. 물론 뭐 기본 생성자니까 아무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산자 new의 결과로 스튜던트의 인스턴스 주소가 반환되어 참조 변수 스튜던트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번하고 3번은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써왔다, 그죠? 그냥 제가 이거는 생성자 호출입니다, 생성자 호출입니다 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 디테일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면, 자, new는 연산자입니다. new가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new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지 생성자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new는 그냥 메모리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주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리턴을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생성자 호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가 뭔지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클래스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생성자의 조건입니다. 조건. 자, 조건 한번 볼까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가 스튜던트고, 자,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필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호출할 때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때 생성자는 뭐라고 했어요? 인스턴스 멤버 변수 초기화 메서드다 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돼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성한다고 치죠. 자,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S1, S에다가 new student 이렇게 호출을 했다고 치는 거 한 개랑, 그리고 똑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S1에다가 이제 new하고 student하고 괄호 열고, 지금 name하고 age가 멤버 변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홍하고 홍길동 이렇게 하고, 그리고 55를 줬다고 칠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요거는 매개 변수를 넣지 않았죠. 그러면 얘는요, 이 스튜던트 생성자는요, 얘를 호출합니다. 얘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메서드 오버로딩의 개념이 뭐였어요? 그죠? 이름은 메서드명 같고 매개 변수에 의해서 호출되는 메서드가 달랐죠. 그 기능을 많이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네요. 그리고 타입이 스트링이고 하나는 인트고 딱 맞네요. 그럼 얘는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버로딩 설명을 드리면서 생성자에서도 오버로딩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뭐예요? this는 new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그죠? new에 의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this.name 하면 얘를 가르친다. 그죠? this.age 하면 얘를 가르칠 거고요. 그러면
new를 통해서 얘가 초기화 값이 처음에는 널로 되어 있다가, 그죠? 그리고 얘는 0으로 되어 있다가 생성자 호출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얘가 널에서 홍길동으로 바뀌고요. 얘가 age가 0에서 55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다. 멤버스 변수 초기화 메서드다 라는 개념이 오죠. 맞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생성자도 많이 선언해주면 선언해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기니까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조건은 반드시 생성자명은 클래스명과 동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맞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생성자는 보니까 메서드와 똑같은데 보니까 어때요? 리턴 값이 없어. 리턴 값이란다. 그죠? 리턴 값이 없어요. 그죠? 매개 변수 값이, 반환 타입이 없어요. 보이드나 인트나 이런 거 맞죠? 없죠? 없습니다. 생성자는. 요게 메서드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보이드를 적어주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생성자는요,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코드 칠 때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동 완성 기능 있잖아요.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컨스트럭터, 아마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파이널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딱 생성을 하면 자동 완성이 돼요. 그 물론 기본 생성자에 한해서만 그렇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이걸 다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은 반드시 이런 클래스 이름과 동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성자는 리턴 값이 절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드를 여기다가 적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조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생성자 역시 오버로딩의 규칙을 따라줘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안 돼요. 매개 변수가 동일하게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버로딩이 뭐였습니까? 매개 변수의 타입, 순서,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메서드가 달리 불러지는 걸 우리는 뭐였습니까? 메서드 오버로딩의 개념이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근본적으로 메서드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 값을, 없는 리턴 값을 이렇게 적어줘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생성자 리턴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개의 생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버로딩 개념이고요. 그래서 오버로딩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기본 생성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본 생성자는 말 그대로 디폴트 생성자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즉 new student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는 거, 매개 변수 한 개도 안 넣어준 거, 그죠? 이거 어차피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메서드 호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생성자 메서드, 그죠?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이기 때문에 호출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작성을 하지 않았죠. 따로 이렇게 추가도 해주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컴파일러가 추가해 준다고 했어요. 언제? 컴파일 시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생성자를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그 규칙을 지켜줬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기본 생성자란 지금까지 생성자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턴스가 생성되었다. 이유는 뭡니까? 클래스의 생성자가 하나라도 없으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어, 이게 중요하죠. 그죠? 모든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하나 이상의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칙, 룰이죠. 룰을 지켜주게 되었던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호출했을 때 뭐가 호출이 되는 거지?
생성자 호출이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들었을 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단 클래스에 만약에요. 클래스에 생성자가 한 개라도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말이죠. 존재한다면 아까 요거와 같은 개념이죠. 요렇게 생성자가 하나 있고 기본 생성자는 없다고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자 생성자 호출을 하면 이 기본 생성자는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너 생성자 있네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는 내가 추가 안 해줄게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생성자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컴파일러는 절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주지 않는다.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요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가 반드시를 2번이나 넣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내용을 더 볼까요? 자, 한번 보죠. 기본 생성자 두 번째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클래스 A는 멤버 변수 value, int value 요거 하나밖에 없고 클래스 B는 int value 하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가 하나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죠? 예, 이렇게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메인 메서드에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A를 호출했을 때는 에러가 안 뜨고 B가 호출했을 때 B를 생성하려고 호출했을 때는 에러가 떴어요. 컴파일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왜일까요? 이거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왜일까요? 모르겠죠. 처음부터 이해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이 처음부터 대답하는 학생들은 잘 없었습니다. 물론 뭐 한두 명씩은 바로바로 대답을 했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선수학습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해왔던 학생들이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는 힘듭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얘는 이렇게 new 연산자를 호출했을 때요. 여기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new라는 연산자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컴파일 시에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죠. 맞죠? 근데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기본 생성자 호출임에도 불구하고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기본 생성자 호출이잖아요. 근데 호출하려고 봤더니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추가를 해줍니까? 기본 생성자를? 그렇죠. 절대 추가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에러가 이렇게 컴파일 예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예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알겠죠? 뭔가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이해했을 겁니다. 자, 클래스 B에다가 기본 생성자를 하나, 이 코드를 그대로 둔다면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놔두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싶다면 그렇죠. 기본 생성자를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코드는 그대로 클래스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호출할 때요. 그죠? 여기에 데시멀 값 매개 변수를 인테저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호출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값으로 이 멤버 변수가 초기화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죠. 제가 예외가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든가 클래스 B에다가, 그죠? 아니면 생성자 호출 시에 매개 변수로 int 값을 대입을 하면 이 예외는 사라집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시죠. B 클래스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으므로 제가 요거를 좀 잠깐만요. 요거를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으므로 컴파일러가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중복되게 적었군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B 클래스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얘가 있죠. 얘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여기다가 추가 안 해줍니다. 절대 기본 생성자를 여기 있는데 뭐 하려고 추가해 줍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으므로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 주지 않는다 하여 예외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다가 나열을 한 거죠. 이해하시죠? 자,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번 보시죠. 생성자에 매개 변수가 하나 이상에서 n개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죠? n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니까 뭐 멤버 변수만큼만 이렇게 넣는 경우가 대다수니까요. 그래서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가 바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해당이 되겠죠. 이놈이죠. 그죠? 이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튜던트에서 이렇게 멤버 변수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자 기본 생성자가 하나 있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했어요. 얘는 S1은 그죠? 얘를 이렇게 호출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S1에다가 name 이영준 age에다가 55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얘는 다시 이렇게 했고요. 얘는 S1은 다른 S1 여기서는 얘는요 뭐예요? 매개 변수를 갖다 던졌어요. 그죠? 두 개 스트링 하나 인트 값 하나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니까 당연히 얘를 호출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호출해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바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주죠. 얘 둘이가 생성자에서.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기본 생성자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의 차이점은 자 기본 생성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차 한 대를 주문한다고 치죠. 아니 차 한 대를 주문하는 것보다 그렇죠. 차를 예를 드는 게 좋겠다. 그죠? 차를 여러분들이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것은 차를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형틀만 차를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색깔 칠하고 뭐 문 네 짝 달고 바퀴 달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옵션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값을 미리 정해서 던져주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대입을 해서 넣어서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내가 무슨 차종에 무슨 검정 색깔에 뭐 문 4개 달렸고 그리고 타이어 한국 타이어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문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같은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둘 다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얘는 코드가 3줄이고 얘는 코드가 1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한 줄로 줄이는 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훨씬 더 코드를 절약하고 효율적이다. 그죠?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생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자꾸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자, 자동차에서 어떤 사람은 완전 풀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약에 타이어는 내가 알아서 선택할게. 나머지는 내가 옵션 넣은 거 해가지고 출고시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검정색 기본 차량만 출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뭐 타이어도 설치하고 타이어도 하고 문도 뭐 색깔도 하고 튜닝도 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라면 여기에다가 기본 생성자 하나 추가하고요.
요거를 좀 글자를 좀 줄여서 적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고 한 25 하면 되겠네요. 저라면요 여기에 퍼블릭하고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떻게?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두 개 정도 더 추가해 줄 수 있겠네요. 스트링 해서 name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가로 열고 자 this name은 name 이거 하나 추가해 줄 이거 하나 추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ublic 해서 student 해서 뭐요? 그죠? int age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this.age는 ag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더 추가해 주고 싶어요. 왜냐?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틀리니까요. 이걸 호출할 수도 있고 이걸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개 다를 얘를 다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걸로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즉 멤버 변수의 개수의 제곱을 저는 통상 해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면 한번 클래스는 한번 설계를 잘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사용을 계속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변수를 여기에 매개 변수로 잡아 넣어도 멤버 변수에 한해서요 넣어도 클래스가 생성되게 인스턴스가 생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엔드 유저들한테 프로그래머가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다음에는 뭐 디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뭐 이런 등등이 나올 텐데 일단은 이번 강좌에서는요. 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와 디폴트 생성자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디폴트 생성자하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요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코드가 이만큼 절약이 되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차의 모델을 주문할 때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보면 뭐 생성자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어떻게 이제 생성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왜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됐는지 그죠? 그리고 조건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성자는 반드시 이름과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고 리턴 값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개념은 근본적으로 인스턴스 초기화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